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저는 결과만 외울 거예요. 그럼 결과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용에서 결과만 물어보기 때문에. 되겠어.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지를 얘기했을 때 소화가 되는 친구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진도 나가는데 무리가 없어서 가능한 친구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선생님하고 주기율표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격이 왠지 비슷해. 그래서 네, 왠지 비슷해. 그러면 걔네들이 성격이 뭐가 비슷할까?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 뭘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외울 필요 없이 그래서 아 이건 이래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아이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나 과거 입시에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원인을 배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고등학교 내용들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재 수업을 하던 과거 수업을 하던 그건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아이들은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같은 세로줄. 자, 얘가 누구야? 네. 원자번호 몇 번? 1번. 원자번호 1번인 수소예요. 그래서 네. 그 밑에 있는 아이가 원자번호 3번일걸? 누굴까? 리튬. 맞아. 그 밑에 있는 아이는 원자번호 11번 누굴까? 나트륨이야. 그리고 그 밑에가 원자번호 19번 칼륨이야. 되겠어? 네, 무턱대고 외우면 힘드니까 선생님하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성격이 좀 비슷하다며.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꼬맹아, 이 원자들마다 번호 붙여놓은 거 알아? 이 번호 어디서 왔게? 내가 좋아서 수소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1번 이건 아닐 거잖아. 그치? 자, 이 원자 번호는 바로 각각의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이가 있어요. 수소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서 그거 가지고 뭐 만든다고? 수소 폭탄. 그러면 수소는 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얘의 성격을 결정하는 바로 양성자수입니다. 모든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양성자의 개수가 만들어요. 양성자의 개수가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순서대로 외우면 굳이 순서가 나트륨은 11번이야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 얘가 11번째 있으니까 11번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되겠어? 자, 근데 그 11번인 이유가 바로 얘는 원자 속에 양성자가 11개 있어. 그래서 11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 그러면 산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인 줄 알아? 8번이야. 그러면 걔도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질까? 안 터져. 펑 하고 터지려면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산소는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물질이 잘 타게 도와줘. 그러니까 꼬맹아 너네가 어떤 물질이 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지. 왜? 산소는 잘 타게 도와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되겠어? 자, 그러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는 원자핵을 가져. 그러면 그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니? 하나. 그래야 중성이 되잖아. 맞아? 자, 근데 전자는 어디에 있냐면 양파 껍질처럼 원자도 껍질들로 되어 있다. 자, 원자핵 바깥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전자 이름이 껍질이래요. 전자 껍질들을 모든 원자들은 가져. 모든 원자들은 가져요. 껍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겹 있습니다. 그죠? 모든 전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껍질에 들어가고 싶죠. 가장 안정적인 게 안쪽 껍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껍질에 전자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잘 생각해봐. 첫 번째 껍질이 요만큼이야. 근데 그 안에 전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로를 당길까요? 밀까요? 밉니다. 같은 그 길이는
서로 밀어내는 멋진 말. 청력이 작용합니다. 당기는 힘은 인력, 미는 힘은 청력.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요. 되겠어?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들끼리는 가까이 오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미는 뭐가 생긴다고? 청력이 생긴다고. 그러니 이 조그만 공간 안에 전자가 들어가봤자 서로 밀어내니까 2개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 꽉 차. 좁아 죽겠네. 그러면서 들어가. 그래서 3번째 전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면 꽉 차요. 이런 얘기야. 자, 2번째 껍질은요. 바깥쪽에 있죠. 원둘레가 조금 뭐해졌을까? 넓어졌겠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만 2개 들어가면 꽉 차고요. 나머지 껍질들은 모두 다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넘버 1, 두 번째 껍질은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껍질은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전자들은 안쪽부터 채우고 싶어. 안쪽부터. 되겠어? 첫 번째 껍질은 2개 들어가면 꽉 차지만 그걸 뺀 나머지는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8개까지 들어가. 그러면 수소는요.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몇 번째 껍질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이 뜻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들어가 있구나 이 뜻이야. 되겠어? 자, 그럼 리튬 보자. 리튬은 양성자가 몇 개 있어? 그렇죠. 양성자가 3개 있으니까 전자도 3개 있어야 돼. 생각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럼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가요. 되겠어? 그래서 리튬은 2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네. 근데 2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몇 개네? 하나네. 되겠어? 요 구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네들도 써줄 테니까 규칙성은 너네가 먼저 생각해봐. 자, 나트륨은요. 양성자가 11개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은 하나. 그래서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1개 있다고. 자, 칼륨이야. 양성자가 몇 개 있어? 19개. 그림요. 불러. 첫 번째 2개, 8개, 8개 다 더해봐. 그쵸? 그쵸. 너네가 하고 싶은 거 18. 그쵸? 18개 들어있어? 그래봤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 하나도 들어가야지. 몇 번째 껍질? 4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그래서 얘는 4번째 껍질까지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면 1개예요. 이 뜻이야.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요. 가족 번호가 몇 번이죠? 가족 번호 1조. 왜 1조일까요? 마지막 껍질이 하나라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1개라서 가족 번호가 1조입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됐어?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비슷하면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랑 만났을 때 행동이 다 비슷해. 됐어?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성질이 결정된다. 그걸 가족 번호로 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있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는 조금만 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볼래요? 리튬 옆에는요. 원자 번호 4번인 애가 있죠. 누구게? 보지 말고. 베릴륨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원자 번호 4번 베릴륨. 그래서 그 밑에는요. 11번 옆에니까 12번 있겠지. 누구? 마그네슘. 그쵸? 마그네슘. 그래서 자 19번 옆에는 20번 있겠죠. 누굽니까? 칼슘. 뼈로 가는 칼슘. 우유 많이 먹어야 돼. 골다공증 걸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베릴륨은 양성자가 4개 있으니까요. 그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그렇죠. 가족 번호가 몇 번일까요? 2번. 되겠어? 얘는 두 번째 껍질에요.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마그네슘은 양성자가 12개 있으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그 다음에 몇 개? 2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 가족 번호가 2족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20번 칼슘이요. 양성자가 20개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도 8개. 그래봤자 너네가 좋아하는 18. 됐어. 그럼 마지막 껍질에 몇 개 필요해? 2개. 몇 번째 껍질까지? 네 번째 껍질까지 전자 채웠네. 몇 개? 2개. 그래서 얘네들은 위아더 월드 몇 족 원소? 2족 원소. 자,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여기에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있는 거 알아? 네. 그러면 리튬을요 굳이 저기다가 채우지 말고 리튬을 가져다가 여기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첫 번째 줄엔 2개밖에 안 썼잖아요. 공간이 비었잖아요. 줄을 왜 바꿨을까? 줄을 왜 바꿨을까? 첫 번째 줄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고 그 다음에 리베, 봉탄, 질산, 푸네 어이씨 8개야 수. 왜 줄 바꿨을까? 헬륨 옆에 리튬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 규칙성을 찾으라 그래. 규칙성 2개 중에 하나는 찾았어요. 가장 바깥쪽 껍질이 가족 번호구나. 근데 줄을 왜 바꿔야 될까? 원자. 말해. 그쵸. 됐어. 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맞지? 이름 수아, 뭐지? 수아, 맞아?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자리를 안 바꾸시면 조금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자리가 바뀌면 제가 이름을 저쪽에 준호 앉아 있었는데 준호 어디 갔지? 잘 안 외워져요. 자리를 조금 거기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제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껍질 수예요. 수소하고 헬륨 볼래요?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죠. 양성자가 몇 개 있겠니? 2개 있겠지. 그러면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니? 2개. 얘는 첫 번째 껍질에요. 됐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채워져 있죠. 가장 바깥쪽에 몇 개 있지만 2개 있지만.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몇 번째 껍질까지 채운 애들만?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첫 번째 줄에 쓰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전자 몇 번째 껍질에 채워지고 있어? 두 번째 껍질이에요. 되겠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 줄 바꿔서 두 번째 줄에 쓴다. 그래서 보세요. 나트륨은 몇 번째 줄에 쓰기 시작했어요? 전자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껍질.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줄에 쓰는 겁니까? 세 번째 줄에 쓰는 겁니다. 알겠어? 칼륨은 몇 번째 껍질에 전자 채우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껍질까지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가로줄에 씁니다. 되겠어?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얘가 몇 번째 가로줄에 있냐? 몇 주기 원소야? 이 새끼 전자 몇 번째 껍질까지 채웠겠네. 근데 2족이야? 그러면 됐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그네슘은요. 됐어? 몇 번째 줄에 써져 있니? 세 번째 줄에 써져 있지. 마그네슘은요. 됐어? 수소, 리튬, 나트륨 그 옆에 마그네슘이잖아. 몇 번째 줄에 써져 있어? 세 번째 줄. 얘는 전자를 세 번째 줄까지 채웠겠구나. 근데 됐어? 몇 족 원소야? 2족 원소.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지? 2개 있겠지. 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는요. 가로줄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수입니다. 요걸 나타내요. 됐어. 가로줄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수를 얘기하고 족번호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해요. 되겠어? 이걸 얘기한다. 근데 특이한 거 있어. 12번 옆에가 몇 번이야? 12번 옆이 몇 번이냐? 13번이지. 걔 누구냐?
13번이 누구지? 알루미늄이지. 됐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됐어. 알루미늄이요. 양성자가 13개 있으니까 전자 13개 채워야 돼. 불러.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네. 자, 근데 세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의 족번호가 얼마입니까? 예, 13조 원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자리 숫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일자리 숫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한다. 알겠냐? 그러면 14조 원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4개. 그렇지. 15조 원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다고? 5개. 라고 하는 이런 규칙성을 띠고 있는 애들이 1조, 2조,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이야. 그 중간에 있는 3족부터 12족은 이 규칙성을 따르니 안 따르니? 안 따라. 걔네들은 약간 마탱이 갔어.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규칙성을 따르고 있는 애들만 먼저 배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족번호는 일자리 숫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골 때리는 새끼 있죠? 헬륨이요. 이 새끼 왜 여기 있고 지랄이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어? 그러면 얘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헬륨은 2쪽에 안 쓰고 18쪽에 썼는데 왜 그럴까? 뭔가가 두 개지만 다른 느낌의 두 개입니다. 잘 봐요. 헬륨 밑에 누구 있게? 네온. 10번 네온이야. 네온은요, 양성자가 10개 있어. 채우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근데 얘는 8개가 뭐 한 거야? 꽉 찼어. 꽉 채웠어. 되겠어? 얘는 두 번째 껍질이에요. 전자 8개 차가지고요. 전자가 꽉 찼다 이 얘기죠.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 들어가면 꽉 차? 2개. 네. 그래서 헬륨은 전자가 뭐 했다? 꽉 찼다 이 얘기예요. 얘는 꽉 찼니? 덜 찼다 이런 얘기죠. 됐어? 얘네들은 덜 찬 2개. 얘는 꽉 찬 2개. 이게 느낌이 다른가 봐. 되겠어? 네온 밑에 누구 있게? 원자 번호 18번. 아르곤. 되겠어요? 자, 양성자가 18개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그래서 꼬맹아, 얘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 채웠지? 그러니까 몇 번째 줄에 섰겠니? 세 번째 줄에 쓴 거 맞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8개 꽉 차 있는 아이들끼리의 모임이 바로 18쪽이다. 가장 바깥쪽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꽉 찼어요. 꽉 찬 상태로 있는 아이들을 18쪽에 쓰는 겁니다. 18쪽을 뺀 나머지는 꽉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실제로요. 원자 중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 아이돌계의 BTS. 저 아이돌 이름 중에 BTS는 알아요. 근데 놀랬어요. 어제 걔네들이 7명이 한 팀인가? 8명이 한 팀인가? 7명인가요? 제가 아는 건 4명이었는데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자, 어쨌든 아이들계의 BTS, 가장 완벽한 아이돌. 걔네들이 바로 18쪽입니다. 꽉 찼으니까 난 엄청 완벽해. 나 완벽해. 나 완벽하니까 됐어. 주변에 다른 친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만으로도 완벽하게 빛나.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18쪽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별도로 화장실 갈 때 친구 손잡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 나 혼자 있어도 빛나. 완벽해. 됐어?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애들과 결합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있어. 됐어? 나랑 똑같은 또 다른 헬륨이 있어도 둘이 결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결합은 언제 합니까? 손잡고 화장실을 왜 갑니까? 결합한 거죠.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됐어? 18쪽인 아이들은 바깥쪽이 꽉 차 있어서 가장 완벽한 아이들의 모임, 가장 안정적인 원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만 다니는 아이들이야. 혼자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활발히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활발히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체들의 모임입니다. 얘네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18쪽의 별명. 그 18쪽의 별명이 얘입니다. 비활성 기체. 활발히 반응하지 않아. 얘는 비활성이야. 그럼 18쪽을 뺀 나머지는 다 뭐하다고? 불완전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활성. 다른 애들과 활발히 반응해야 돼.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 새끼 그 병신 불완전하구나 이 뜻이야. 알겠어? 반응한다는 얘기는 불완전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18쪽을 뺀 나머지는 다 반응해야 돼요. 다 불완전합니다. 왜 반응할까요? 얘처럼 안정적이 되려고. 나도 18쪽에 있는 BTS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나라 연습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죠? 자, 그럼 꼬맹아 그렇게 해보자. 나 리튬인데. 나 불완전해. 누구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어. 저 새끼 때문에 불안해. 그러면 나는 리튬인데 완벽하고 싶어. 방법 얘기해줘.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8개. 맞아. 그러면 7개를 얻어오면 되지. 또 다른 방법. 한 개를 버려도 되지. 이 새끼 버리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몇 번째 껍질이야? 첫 번째 껍질인데 몇 개 들어있어? 꽉 찼네. 이거 되는 거야. 그럼 선택해. 7개 훔쳐올래? 하나 버릴래? 그게 더 빠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하나를 버릴 겁니다. 그럼 보세요. 리튬은 양성자 3개 있고 전자가 3개 있어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중성이기 때문에 무슨 상태? 원자. 원자는 원자인데 불완전한 원자야. 아 싫어. 나 완벽할 거야. 그래서 전자 하나 버릴 거야. 전자 버리면 양성자도 없어지니? 아니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양성자는 3개 그대로인데 전자 하나 버려서 전자가 2개 됐어. 파악해. 중성이니? 양성. 그쵸. 중성이 깨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는 전기를 띱니다. 중성이어서 전기를 못 띄웠었는데 완벽하려고 전자 하나를 버렸더니 누가 더 세졌니? 플러스가 훨씬 더 세졌지? 그러면 얘는 꼬매가 중성이 아니니까 원자라고 부르면 안 돼. 경찰한테 철컹철컹 잘 뽑아. 불법이야. 알겠어? 이거 불법이야. 중성일 때만 원자야. 그러면 중성이 깨지면 원자라고 부르면 안 돼. 뭐라고 부를까요? 이온. 중성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원자가 아니고 이온이라고 불러야 돼. 이온. 됐어? 근데 얘가 무슨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더 세졌으니까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이온이죠.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온을 뭐라 그러니? 양이온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됩니다. 전자 몇 개 잃었어? 하나. 그럼 꼬맹아 이렇게 쓰면 얘는 누구야? 얘는 무조건 리튬 원자만 이렇게 써. 그럼 리튬 양이온은 나는 이온 돼서요 플러스의 성격을 껴요. 오른쪽 어깨 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 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자 몇 개 잃어서 양이온 될게? 한 개 잃어서. 한 개 잃어서 1가 양이온 돼서요. 근데 수학 시간에 배웠죠? 1이라는 숫자는 뭐 한다? 생략한다. 아하. 그럼 꼬맹아 나트륨은 몇 개 잃을까? 몇 개 버리면 되겠어? 한 개 버리면 되죠. 칼륨 몇 개 버리면 되겠어? 한 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아더 월드 다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뭐 됩니까? 1가 양이온 되는 성질을 갖는 아이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기율표 쓰셔야 돼요. 1가 양이온. 그러면 머리 돌려. 2조 원소요. 판단해 빨리. 2조 원소 어떻게 할래? 2개를 빼요. 2개를 버릴래? 6개를 가져올래? 2개를 버려요. 그쵸. 내 생각도 그래요. 그 생각을 얘네들이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쓸래? 뭐라고 쓸래? 2개를 버렸어요. 2 플러스. 2개 버렸어. 이런 뜻이에요. 됐어. 2 플러스 2 플러스. 그럼 꼬맹아 알루미늄은 3개 버려야 되니까 뭐라고 쓸래? 그렇죠. 3 플러스.
되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됐어? 양이온은 3+까지만 가능합니다. 4+, 5+ 이런 거 없어.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자, 근데 17쪽 좀 볼래요? 17쪽 좀 볼래요? 네. 17쪽에 가장 위에 그 유명한 불소 원래 이름 그죠? 원자번호 9번 플로오린. 얘 양성자가요 9개 있으니까 전자 채우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구나. 그래서 얘는 가족 번호가 몇 번이구나? 17쪽이구나. 맞아? 자, 그 밑에 누구 있는지 아세요? 음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몇 번이야? 7번이야. 됐어. 염소 어떻게 써? C, L. 알겠냐? 오케이. 자, 양성자가 17개 있으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연병할 7개 있어. 나 완벽하고 싶어. BTS 되고 싶어. 어떡할래? 하나를 얻을래? 7개를 버릴래? 그쵸. 받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리는 양성자가 9개 있고 전자가 9개 있어서 중성이었던 건 맞지만 완벽하진 않아. 그래서 전자 하나 받을 거야. 근데 양성자는 9개인데 전자가 몇 개 됐어? 10개. 그러면 중성이 깨졌죠? 네, 원자라고 부르면 불법.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그쵸. 이온이라고 할 거야. 되겠어? 이온이라고 할 거야. 그 중에서 뭐가 세졌어? 그쵸? 마이너스가 세졌으니까 무슨 이온이라고 할 거야? 음이온이라고 할 거야. 음이온.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 이름은 뭡니까? 플루오린. 무슨 상태? 원자 상태입니다. 그럼 음이온 어떻게 쓸래? F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됐어. 1가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를 얻으니까 1가 음이온. 얘도 하나를 얻으니까 1가 음이온일 수밖에 없죠. 그럼 꼬맹아 16쪽 느꼈냐? 최외곽에 전자 몇 개 있냐? 16쪽 몇 개 있냐? 최외곽에 전자 몇 개 있다고요? 6개. 완벽하려면 몇 개? 완벽하려면 2개를 세려야 돼요. 2개를 몇 개? 2개를 뭐 해야 돼? 얻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 몇 가? 2가 음이온 되겠지. 누구냐 얘? 2가 음이온. 얘 누구냐? 황. 2가 음이온. 알겠습니까? 이런 음이온은 2-까지 가능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을 거야, 잃을 거야, 이게 같은 세로줄끼리 판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몇 개 얻을 거야? 그조차도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끼리는 전자를 얻거나 잃으려고 하는 행동이 같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화학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같아요. 알겠냐? 이런 얘기야. 얘는 수학을 엄청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얘는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학원 가자. 이 니즈가 똑같은 애들. 그런 애들끼리 모임. 알겠어? 얘는 수학도 100점이고 화학도 100점이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높은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니즈가 같은 애들은 스케줄도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야. 알겠어? 니즈가 비슷한 애들이야. 그래서 행동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같은 쪽인데 행동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BTS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행동 패턴이 비슷합니다. 알겠어? 자, 근데 선생님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읽어. 리튬. 얘는 뭐라고 읽을까? 양이온들은요 자기의 원소 이름에다가 그냥 뒤에다가 이온만 붙여요. 그러니까 얘는 됐어 리튬이면 얘는 뭡니까? 리튬 이온이라고 읽어요. 됐어. 얘 뭐라고 읽냐? 읽어. 나트륨. 그럼 얘 뭐라고 읽냐? 나트륨 이온. 맞냐? 네. 얘 뭐라고 읽냐? 칼륨. 그럼 얘 뭐라고 읽냐? 칼륨 이온. 이렇게 읽어. 근데 그래서 네 음이온은 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약간 꾸미려고 그래. 되겠어? 그래서 음이온들은 이름 뒤에다가 무슨 화, 이온 이렇게 붙이려고 한다고. 되겠어? 자, 꼬맹아, 얘 읽어봐. 얘 이름 뭐야? 플로린. 그럼 이렇게 되면 플로린 플로오린 화 이온. 맞냐? 오케이. 자, 얘 읽어봐. 황. 이렇게 되면 황화 이온.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어. 음이온들은 뒤에다가 약간 예뻐지고 싶은가 봐. 그래서 무슨 화 이온 이렇게 붙이는 게 습관인데 됐어. 화자를 붙일 건데 아씨 엠병아 이름 뒤에다 화자 붙이면 더 촌스러워. 그런 애들도 있어. 이름이 약간 촌스러운 애들이 있어. 되겠어? 자 누구냐면 얘가 촌스러워. 얘가 촌스러워. 자, 얘 원래 이름 읽어봐. 산소. 얘 읽어봐. 염소 여기다가 화자까지 붙이면 되게 이름이 구려. 네. 산소와 이온, 염소와 이온 이렇게 하려니까 이름이 구려. 그래서 소자로 끝나는 이 두 개만 요거 아예 빼. 그래놓고 붙여. 말해. 산, 화, 이온이야. 불러. 염, 화, 이온이야. 됐어. 얘네 두 개만 소자 띄고 한다. 약속한다. 중학교 2학년 이 부분이 시험 범위인 학교 다음 중 이름을 잘못 연결한 거 찾아라. 됐어.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니? 산소화 이온. 맨날 나온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야. 알겠어.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신이야. 알겠습니까? 이름 지대로. 되겠어. 자, 그래서 산화 이온이라고 썼어. 우리 학교는 선생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새끼 이렇게 썼어요. 맞아 틀려? 아니지. 틀리죠. 산화 이온은 몇 가야? 2-야. 이거 고정이야. 안 바뀌어.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뭐 외우셔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얘네들 다 전해랑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규칙성 없이 하면 됐어. 얘가 2-야? 1-야?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율표 외웠잖아.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알잖아. 그러면 몇 마이너스인지 몇 플러스인지 알겠지? 알겠어?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요.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생각해봐.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었어. 와! 나 완벽하지? 누구처럼 된 거야? 예. 완벽한 아이 중에 누구처럼 된 거야? 10번. 원자번호 10번 누구? 네온 됐어요. 이 뜻이야. 네온 된 거야. 자, 얘 이거 잃었어. 됐어? 그럼 얘 누구처럼 된 거야? 18번. 아르곤처럼 된 거야.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이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헬륨처럼, 네온처럼, 아르곤처럼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해서 완벽해지려고 한다고요.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해지려면 나 전자 하나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버리면 될 것 같죠? 못 버립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못 버려요. 내가 전자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옆에서 반드시 내 전자를 받아줄 애가 있어야 돼. 받아? 그럼 우린 결혼해야 돼. 이게 원작의 룰이야. 알겠어?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결합해야 된다.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나트륨은 전자를 몇 개 잃고 싶어? 나트륨은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하나. 염소는 몇 개 얻어야 돼? 하나. 얘네들끼리 리즈가 맞지? 나 하나 버렸는데 나한테 버려줘! 이런 씨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를 얘한테 주는 순간 얘는 무슨 전기를 띠니?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돼. 얘는 전자를 하나를 얻는 순간 뭐가 되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되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얘네들이 뭐하니? 철커덕 달라붙지. 얘가 뭐니? 염화납치소. 그쵸. 이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달라붙습니다. 전자는 예물이야. 주고받는 순간 꼭 결혼해야 돼. 알겠어? 룰이야 룰.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습니다.
전자를 잃는 애들이 주로 보시면 뻑큐 금속입니다. 전자를 받는 애들이 누굽니까? 비금속입니다. 알겠어?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항상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 자, 잘 봐. 자, 소금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제 봐요. 우리 첫날 배운 거. 이 안에 한 물질 속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냐? 2종류 들어있어. 됐어? 그래서 소금 됐어. 소금입니까?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죠. 근데 그 순물질을 만들 때 원소가 몇 개 결합했어?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순물질을 뭐라 그랬어? 화합물. 이 새끼 화합물이야. 그런 거야. 되겠어? 되겠어? 이런 거야. 자, 근데 보면 이름 읽어봐. 결합을 할 땐 이온 상태로 됐어? 됐어? 이름을 읽을 때는요. 됐어? 쓸 때는 양이온부터 써줬으니까 읽을 때는 거꾸로 음이온부터 읽어. 뒤부터 읽어. 자, 읽어. 읽을 때는 이온이니까 얘 염소라고 읽으면 안 돼. 뭐라고 읽어야 돼? 염화. 나트륨. 그런 거야. 숫자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읽어. 자, 읽어. 염화. 마그네슘. 알겠죠? 그래서 네,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읽으세요. 자, 읽어. 산화. 혹시 얘가 누군지 아세요? Fe? 철. 산화철. 되겠습니까? 혹시 CU가 뭔지 아세요? 편의점이라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뭐야? 쿠리. 구리야, 구리. 알겠냐? 편의점 아니야, 이 새끼야. 자, 이거 뭐야? 산화. 구리. 됐죠? 이제 너네가 유식해지는 거야. 되겠어? 네,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얘를 뭐라고 읽을까요? 근데 얘 이상해. 애새끼가 약간 마탱이가 갔나 봐. 얘 누구야? 질소. 얘 산소. 이렇게 만났는데 질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만난 애가 있고 질소 하나와 산소 2개가 만난 애가 있어. 개수가 좀 달라. 됐어? 자, 원래 얘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 읽어? 산화 질소인데. 됐어? 얘도 산화 질소잖아.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됐어? 개수도 읽어. 읽어. 1 산화 질소. 불러! 이산화 질소. 자, CO, CO2 읽어.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뒤져. 마시면 알겠어? 아무거나 처먹으면 안 돼. 이거. 그런 얘기야. 되겠어? 읽어. 산화, 황. 됐어? 이산화황. 얘는 일산화황, 얘는 이산화황. 됐어? 자동차 똥꼬에서 나오는 거야. 내연.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읽는 거 알겠어? 개발이.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이제 대충 읽겠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원자들이요. 불완전해서 혼자 읽기 싫어.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1쪽부터 17쪽 애들끼리는 결합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물을 주고받아야 돼. 그 예물이 뭐라고? 전자. 알겠어? 전자를 줘야 돼. 그러면 전자를 주면서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척커덕 달라붙어. 알겠어? 그래서 된 게 이물질이야. 알겠어? 얘네들이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읽는 거야. 됐지? 근데 자, 우리요. 너무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얘를 읽어.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염화 나트륨이 정상인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안 하지. 뭐라 그래? 소금 이렇게 갖게 얘기한다고. 되겠어? 이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서요.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안 읽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읽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 물이에요. 이게 물입니다. H2O가 물입니다. 됐어? 네, 원래는 이름이 뭐야? 산화수소입니다. 그렇네. 근데 산화수소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요? 물. 그쵸? 그러면 얘보다 과하게 산소가 많아요. 읽어. 산화수소. 소독약. 그렇다고요. 그러면 되겠어? 물에다가 산소 엄청 많으시면 그게 자, 소독약이네. 여기 보여요? 뒤집어. 주기율표 뒤집어. 자, 주기율표 뒤집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반드시 외워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되겠어? 네. 첫 번째 누구 있어? 이산화탄소. 써. CO2. 그렇지. 거기 과산화수소 써. 어떻게 써? H2O2. 그리고 그 밑에다가 너네 물도 하나 써놔. 물은 이래. 그래서 얘가 과산화수소야. 물보다 과하게 산소가 많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물은 H2O인데 자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과하게 산소가 많아서 과산화수소라고 불러. 자 암모니아. 너 어딨냐? 암모니아. 저 우주예요. 그건 요소고 새끼야. 암모니아 방구. 아, 그래서 네. 자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이거 돈가스야. 마시면 뒤져.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방구에서 나오는 건 제가 약간 정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테인 도시가스. 그래서 도시가스가 메테인. CH4. 얘네들이 그냥 원래대로 안 읽고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읽는 애들인데 우리 책에 다 나오는 애들이야. 외워야 돼. 메테인, CH4.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질소 기체. 나 질소 수수 왔는데. N. 근데 잘 봐. 이 새끼 18쪽이야? 빨리 봐. 18쪽이야? 그럼 혼자 못 있네. 얘 몇 쪽이야? 15쪽이야. 혼자 못 있어.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 있는 질소 기체. 나 혼자 못 있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질소와 결혼한 겁니다. N2. 이게 질소 기체입니다. 되겠어? 산소 기체는 18쪽이야? 아니지. 그럼 혼자 못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O2. 수소 기체 어떻게 써? H2. 되겠어?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헬륨 기체 어떻게 쓸까? 헬륨 He. 얘 몇 쪽이야? 18쪽. 완벽하지? 결합 안 해. 그냥 이게 헬륨 기체야. 되겠어? 네온 기체 N. Ne. 2 붙여? 아니요. 안 붙여. 18쪽이잖아. 아르곤 어떻게 써? AR. AR 혼자 있지? 됐어. 근데 꼬마 잘 봐. 얘네들은요. 한 물질 속에 원소가 몇 종이 들어있어? 한 종류. 한 종씩만 되어 있죠? 그럼 순물질 중에서 얘네들 뭐라 그랬어? 원소 물질. 포도원소 물질. 요즘에 혼자 잘 안 붙여요. 그냥 원소 물질. 얘는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 되겠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데 그 한 종류 안에 원소도 한 종류니? 너는 원소 물질이야. 원소는 두 종류 이상 결합되어 있니? 너는 화합물이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하겠냐?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됐어요? 네. 진도를 나가죠. 그래서 지금 거 아니야? 지금 한 건 맞는데요. 자, 중학교 진도 중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하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 지금부터 3000년쯤? 지금 몇 천 년이지? 2025년, 4000년 전 사람이야. 지금부터 대략 4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야. 엄마랑 너랑 나이 차이 얼마나냐? 이 새끼들 엄마 나이 모르지 이 새끼. 35이요. 자, 엄마랑 한 30살쯤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있지. 4000년 전 사람이야. 그죠? 네, 근데 머리 열나 좋았던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시대 때. 그래서 머리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동시대의 탈레스나 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런 사람들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 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없었어요. 이 물질은 어디서 왔지? 지구는 어디서 온 거야?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이 예쁜 장미꽃은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궁금해. 이 새끼 어디서 왔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건 됐어. 모든 만물은 근원이 있어. 우리는 그 근원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신이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날의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은 특정한 근원에서 태어난 거야. 그 근원에서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고 장미도 태어나고 태양도 태어나고 지구도 태어난 거야. 그 모든 물질을 만드는 만물의 근원, 그 모든 근원에서 물질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탈레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탈레스는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 줄 알아? 물이요. 당연히 물이죠. 맞추는 자기 집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시간이 지나니까 물 썩어. 그래서 거기서 막 구데기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사람도 태어날 때 양수가 터져서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도 뱃속에 있는 물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거예요. 나름 연락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몇몇 개의 근원에서 태어났다라고 과학자들이, 옛날 철학자들은 생각했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속설이야 라고 얘기를 해. 과학 철학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중 탈레스는 모든 만물은 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 태어난 유명한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만물이 근원에서 태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새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하고요, 선생님처럼 예쁜 장미가 같은 근원에서 태어난 거 웃으면 죽어. 납득이 돼. 근데 선생님하고 전혀 다른 바퀴벌레가 같은 근원에서 태어났다는 건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근원은 한 개는 아니야. 약간 몇 개 있어. 몇 개? 네. 4개 있어. 그걸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 4개의 근원이 뭘까요? 물, 공기, 흙. 이 4개의 근원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바퀴벌레는 이거, 나하고 장미는 이거, 이런 식으로. 뭐가 웃겨? 맞는 건데. 그래서 여기 물 있어, 여기 불 있어, 여기 공기 있어, 여기 흙 있어. 만물은 이 4개의 근원에서 태어난 건데, 자, 이때 얘하고 얘가 섞일 때 엄청나게 센 열을 주냐, 엄청나게 차갑게 하냐, 습하게 하냐, 건조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됐어. 금이 될 수도 있고 철이 될 수도 있고 구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물질의 종류는 얘네들의 근원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맞아. 근데 그게 결합할 때 얼마의 열, 얼마의 습도, 이런 거에 의해서 물질의 종류가 지금처럼 다양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근원이 같아? 나 금 필요한데. 연금술 철이랑 근원이 같아? 예명 잘 됐다 씨. 철 갖다가 자극을 조금만 다르게 하자. 금 되겠네. 이거지 그거지. 그래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얘기를 듣고 나 금 만들어야지. 나 혼자 부자 돼야지. 그래서 동네에 있는 물질들을 가져다가 혼자 됐어. 골방에 들어가서 열나 다양한 자극들을 주는 거야. 언제까지? 금 될 때까지. 성공했다 못했다. 근데 금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연금술사. 근데 이 새끼들이 100년 가까이 머리 열나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골방에서 그 짓을 했는데 아무도 못 만들어. 그래서 얘네들이 내린 결론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아무도 금을 못 만든다는 건 우리가 병신이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됐어. 연속설이라는 이 학설이 잘못됐어. 이 새끼들이 헛소리한 거야. 내가 병신이지 이 말을 믿다니. 이 얘기야. 그러면 물질은 몇몇 개의 근원에서 된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근원이 아니면 뭘까? 그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이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유명하니까 이 사람만 얘기를 추앙해서 그래서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데모크리토스가 했던 말을 그래서 무시했던 게 있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게 뻥이었잖아. 그러면 이 말 말고 다른 말이 맞을 때 누군가가 다른 소리 한 사람이 없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데모크리토스가 한 말이 있어. 모든 물질은 그래서 그 물질만에 그래서 그 물질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입자가 따로 있다. 금은 금을 이루는 입자가 따로 있는 거고 철은 철을 이루는 입자가 따로 있는 거다.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따로따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무슨 설을 주장했냐면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입자가 지금의 우리의 원소라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모든 물질은 입자가 따로 있어? 그래서 금을 이루는 입자가 따로 있고 철을 이루는 입자가 따로 있으니까 철로 금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입자가 따로 있는지 내가 그동안 그냥 믿었다가 나 바보 됐으니까 믿지 말고 증명해봐야지. 그때부터 실험과학이 발달합니다. 해봐야 알아. 되겠어? 네.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의 말을 믿고요. 됐어? 이 이론이 틀렸으니까 됐어? 새로운 이론이 맞을 거야?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 끝에 있었던 그 과학자들이야. 대표적인 게 라부아제. 라부아제인데 라부아제라는 사람이요. 뭐 했냐면 그러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불 공기육이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가 근원이 아니면 얘도 입자로 되어 있어? 그럼 나는 물을 분해해봐야지. 얘가 근원이 아니면 충분히 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물을 이루는 입자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그래서 얘가 뭐 했니? 물 분해 실험을 합니다.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합니다. 됐어? 네. 실제로 물은요 어떻게 분해하는 거냐면 요즘은 전기 분해합니다. 물은 전기 분해해요. 물 어떻게 쓴다고? H2O. H2O. 근데 아까 H는 뭐요? 전자 하나를 일조 원소니까 이루려고 하죠. 산소는 전자 몇 개를 얻으려고 합니까? 두 개를 얻으려고 하는데 혼자서 못 주니까 수소 몇 개가 필요해? 두 개. 그래서 H2야. 되겠어? 네. 수소 두 개가 전자를 얘한테 하나 주면 얘 두 개 받고 얘네들은 하나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세트야. 그래서 H2O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해줄게요. 자, 어쨌든 이래요. 자, 그래서 물이라는 건 사실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산화 이온이 결합된 건데 옛날에 몰랐어. 물이 만물의 근원인 줄 알았어. 그러니 라부아제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물분해 실험을 해. 그래서 이렇게 주철관에다가 철 파이프를요. 그래서 이렇게 감는 거야. 철 파이프를 감아서 엄청나게 강하게 열을 가합니다. 열나가게 열을 가해서 이 똥꼬에다가 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됐어? 이 뜨거운 곳을 오랫동안 지나가잖아?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얘가 열받아서 뭐되니? 분해돼요. 그래서 이쪽 똥꼬로 뭐 나오게요?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불 갖다 댔더니 펑 터져. 이 새끼 수소야. 그럼 산소는요? 안 나와. 왜 안 나오게? 산소는 철이랑 뭐만 녹슨철로 만들어. 그래서요. 맨 처음에 물 집어넣기 전에 철을 됐어? 주철관을 100g이었는데 다 태우고 나니까 이 새끼가 102g인데 2g 왜 증가했지? 철이 녹아.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얘 녹슨철 된 거야. 그래서 똥꼬로 나오는 건 수소만 나와. 그러면 물이라는 건 수소와 산소의 조합인 거구나. 되겠어? 이걸 한 거야. 요즘은 이렇게 주철관에다 태우지 않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물이 가득 들어있는 실험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즘은 열을 가하지 않고 전기를 가합니다. 물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해. 그래놓고 이쪽은 플러스 극, 이쪽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을 여기 있는 물을 막 분해한다? 그럼 뭐가 생기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근데 그 수소기체는 H 플러스가 뭐인 거지? 얘는 무슨 으로 끌려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끌려갈까? 마이너스로 끌려갈까? 마이너스로. 됐어? 그래서 수소기체는 일로 끌려가면서 여기 수소기체가 막 생겨서 모여. 근데 여기 물이 꽉 차 있잖아? 그러면 수소기체가 생겼어도 수소는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 근데 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떡하니? 수소기체가 여기 생기는 만큼 물을 뭐하니? 밀어내. 나 여기 있을 거야. 너 저리로 가. 그래서 물을 막 밀어. 알겠어? 그래서 물 분해하면 여기 실온간에 물이 쭉쭉 빠져요. 그만큼 여기 기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는 무슨 기체가 갈까요? 산소기체가요. 되겠어? 그래서 물을 밀어내. 그래서 점점 실험을 하면 할수록 위에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거기에 바로 기체가 모여있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꼬마가 생각해봐. 물을 분해하면 수소기체가 많이 생기겠니? 산소기체가 많이 생기겠니? 수소기체가 많이 생기겠죠. 얘는 두 개 있고 얘는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20ml 생겼다고 쳐봐. 산소기체가 몇 ml 생길까? 10ml 생겨요. 그래서 물 분해하면 기체가 모인 정도가 달라. 그래서 어느 쪽에 수소고 어느 쪽에 산소인지 알 수 있다고. 다른 방법. 여기 여기 수소 있을 것 같아. 양이 많거든. 수소인지 확인하고 싶어. 뭐 하면 돼? 불 갖다 대면 돼. 펑소리 나. 알겠어? 이게 산소인지 어떻게 알아? 꺼져가는 불씨 갖다 대. 그럼 불씨가 다시 살아나. 알겠어? 이걸로 확인합니다. 알겠어? 요즘은 물 분해 실험 이거 하고요. 라보아제는 주철관으로 실험해.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84페이지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됐죠? 문제를 못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먼저 해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에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196부터 201페이지까지고요. 선생님이 단체방에다가 또 올려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